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보는 건데 5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아이 예방접종 스케줄 해가지고 칸칸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만들까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결핵, B형 간염 이런 것들이 세 줄씩 들어가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생후 28일, 생후 0, 생후 60, 60, 60, 그 숫자가 좀 다를지라도 안에 칸칸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개를 잘 만들어 놓고, 세 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복사하면 되는 거죠. 복사. 그리고 제목을 바꾸면 되잖아요. 일일이 한꺼번에 작업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작업할 수도 있는데, 일일이 작업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만들지 말고, 세 개를 한 세트니까, 세 개가 한 세트니까, 세 개를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왼쪽 56페이지 3번 보면, 3번 보면은 거기에 중간 9번째 줄에 점심시간 들어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냥 합해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4번서부터가 이제 6번에 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4번부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나실 때마다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실무 좀 배우러 왔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무. 그러면 이 책은 앞부분은 기초고 풀어보기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무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거 안 배우는데요? 이런 거 안 쓰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에서 무슨 문서를 쓰는지 알고 설명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교육부에 있는 사람인지 행정안전부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어디 국방부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한 사람은 국방부 직원이고 한 사람은 뭐 교육부 직원이면 문서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맞춰?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있는 20명이 왔어. 그러면 똑같은 문서 갖고 연습시키면 되겠지만, 그래서 실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이 만들어 보면 실무가 돼요.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저도 처음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되게 어려웠죠. 저희 때는 컴퓨터로 하기 이전에는 자대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타자기로 이렇게 치고 거기다 대고 줄 긋고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기술이라. 줄 치고 거기다가 타 글자 치는 게 어려우니까 양식이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타자로 먼저 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맞춰가지고 볼펜으로 착착 그어가지고 줄 긋는 것도 기술이 돼. 타자기 여기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볼펜을 딱 꽂고 쫙 돌리면 세로 줄이 쭉 그려지잖아요. 그 가로줄은 타자를 치고 나서 타자기에다 대고 이렇게 찍 그으면 되니까 그럼 가로줄 생기고 갖다 대고 돌리면 세로가 생기고.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거 못하면 이제 윗사람한테 한 소리씩 먹었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니까는 이제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은 컴퓨터가 좀 되니까 배웠으니까. 근데 컴퓨터 안 배우신 분들은 이제 그게 힘들어 하시는 거지.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 된 거지. 가장 힘들어 했던 시절이 이제 90년대 이때 이제 컴퓨터 붐이 행정적으로 많이 보편화되면서 윗사람들은 그냥 뭐 컴퓨터 틀어서 로그인 하는 거는 배웠으니까 전자결제만 쭉쭉쭉 하면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글자를 직접 입력하려니까 타자도 못 치고 두 손가락으로 콩콩 찌르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서를 만들어 보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요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어떤 분은 이거를 한꺼번에 내용을 써가지고 합할 건 합하고 뭐 그릴 건 그리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분명히 세 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샘플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업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A의 첫 번째 보니까 이런 말이 됐어요. 우리 아이 예방 접종 스케줄 이렇게 써있죠. 그 밑에 비어있고 세 번째 줄에 태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에 행복이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E에 생년월일 써있어요. 그 다음에 B의 다섯 번째 결핵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C의 다섯 번째 접종일 들어갔고요. 그 밑에 접종 기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접종 예정일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A의 네 번째 종류. 그 종류라는 글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그러면 그게 B의 네 번째라는 거예요. B의 네 번째가 아니라 A, B, C에 걸쳐서 종류라고 써 있잖아. 네. 그럼 A의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앞에 거. 그럼 이제 D의 네 번째 뭐가 들어가죠? 1차. 그리고 저 G의 네 번째 2차. 그리고 J의 3차. 그리고 그 옆에 3개 건너뛰고 4차. 그리고 3개 건너뛰고 5차. 그 다음에 1차 접종일 밑에 생후 28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컴퓨터에다 뭐 이상한 거 들어갔나 보다. 아짠지 조건이 마우스키가 들어갔어요.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여기다 넣어놨네. 그러니까 얘가 마우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오른쪽 숫자판을 갖고 마우스처럼 쓰거든요. 오른쪽 숫자판에 4자 누르면 왼쪽, 8자 누르면 위로, 7자 누르면 대각선 방향으로, 5번 누르면 클릭, 5번을 2번 누르면 더블 클릭. 이게 마우스 키예요. 왜냐면 이 소아마비나 이런 팔에 장애 있으신 분들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요. 이렇게. 이 움직이는 것도 이 기술이거든. 능력이고. 근데 그거를 어제 실버반에서 그런 걸 배웠나? 그걸 누가 해놨네. 예. 그래서 28, 이제 숫자가 써지죠. 28, 옆에다 1.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생후 며칠. 여기 또 생후 며칠. 그 다음에 여기 생후 며칠. 생후 며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자세히 보시면은 선이 들어가 있어요. 선이 여기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 갔어? 얘가 합쳐져 있고 얘도 합쳐져 있고 얘도 합쳐져 있고 2차도 합쳐져 있고 1차도 합쳐져 있고 여기 선이 아직 다 안 들어갔네. 선을 다 넣어볼까요? 다시 이렇게 선 들어갔고 여기는 좀 넓혀주고 여기 좀 넓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체를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부터 들어가 있어요? 저 R까지 여기까지를 하나에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종류는 하나 둘 셋 세 개를 합치고 대신에 여기는 좀 좁히고 태명은 두 개를 합하고 행복이는 그대로 두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줄을 치고 생년월일은 하나 둘 셋 세 개를 합해 가지고 병합을 했고 그 옆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병합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생후 28일, 생후 28일, 생후 며칠, 생후 며칠, 이거는 여기는 간격을 간격이 좀 좁죠. 이렇게 좁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책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 결핵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세 개가 이렇게 합해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류가. 그러면 여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또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또 붙여넣기 하고, 네 개가 됐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이제 또 두 개를 복사를 해서 또 여기다가 붙이고. 그럼 요 글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결핵이다, 뭐 DTP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B한 거 아니야? 그다음 여기는 또 이제 합해져 있잖아.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 있어? 기본 접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셀 서식, 우리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럼 여기 맞춤을 세로 쓰기를 해주면 글자가 세로로 나와요. 그럼 이제 결핵이다, 뭐다, 수두다. 이건 수두라고 써있네. 마지막 건 수두. 그러면 생후 며칠인지는 여기 이제 며칠 써있는 거 있네. 여기 28일이고, 여기는 0일이고, 그 다음에는 60일이고, 그 다음에는 60일이고, 여기 60일이고, 여기는 360일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만 고쳐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는 색깔을, 우리 표소식 이런 거 셀 스타일 이런 거 했었죠? 뭐 이런 거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런 거 같은 거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글자는 좀 더 크게 해주면 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여기는 색깔을 좀 뭐 이런 거로 넣어주고, 뭐 이렇게 넣어주고, 글자 색깔은 그냥 검정색으로 하고 싶으면 검정색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또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셀 스타일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얼추 비슷해졌잖아요. 예. 여기 이제 며칠만 좀 다르죠. 오차는 여기 뭐 DTAP는 1440일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오늘 540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앞에는 또 며칠이지? 180일, 그 다음에 여기 120일, 여기 60일,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만 바꿔놓으면은, 여기 생년월일은 뭐 아기가 태어났다 이거야, 2월 7일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치 새댁들은 그 손님상 차리려 그러면 무척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 이제 숙달이 대신 고수가 되신 우리 어머님들은 어때요? 뭐 뚝딱뚝딱한 뭐가 만들어지거든, 음식이. 그런 게 이제 관록이고 노하우고 실력이고 그런 거예요.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 셰프들도 보면은 냉장고에 있는 뭐뭐 보면 음식을 뚝딱뚝딱 만들잖아요. 요즘 방송 보면 무진장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제가 이제 먼저 샘플로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말고도 또 우리 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비율 계산하고 이런 거 다 했었는데 우리 안 했었나? 58쪽 한번 볼게요. 우리 58쪽 안 했나요? 했어요? 했는데
맞아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걸 배우는 날인데 한번 보자고. 자, 일단은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문서 만들어 놓으신 거 저장은 안 하셨지만 잠깐만요. 여기 컴퓨터에 가서 내 문서에 가서 새벽 컴퓨터 교실 소스 정답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4장이죠. 4장에 있는 비품구입 내역서 요거 이거 완성된 거네. 다시 열기. 컴퓨터 4장 문제. 이 문제 이거. 요거. 우리 파일 다 그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어놓은 것 같은데. 예, 이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연습을 또 해봐야 되니까. 까먹기 전에 한번 더 해야 돼요. 그죠? 59페이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불러온 셈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A라고 하는 것에서 글자를 안 쓰고 B라는 곳부터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릴 텐데 선을 그리면 만약 A부터 글을 썼으면 여기다 이렇게 갖고 선을 그리면 이 왼쪽이 안 보여요. 화면에. 프린터로 인쇄하면 보이지만 화면상에 안 보이기 때문에 A는 비워두고 B부터 보통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A가 너무 넓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A하고 B 경계선을 바짝 줄이세요. 보일랑 말랑. A하고 B 경계선을 바짝 줄이는 거예요. 바짝 줄여가지고 아주 조금만 간격이 보이게끔만. 그렇게 보통 작업을 해요. 실무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가는 여기에 있는 쉼표 스타일 있죠? 쉼표 스타일. 예, 걔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떨어지고요. 쉼표.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왼쪽에 퍼센트 왼쪽에 있는 거 있죠?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면 여기 돈 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 표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고율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내고율은 요 백분율 눌러가지고 예. 그 다음에 자릿수를 하나 늘려주면 몇 퍼센트 하고 보기 좋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셨습니까? 예. 근데 뭐가 하나 없어요? 책하고 달라요? 금액이 없잖아요. 금액이. 이 책에는 금액란이라고 있는데 파일을 불러왔더니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가하고 내고율 사이에 금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삽입을 해야죠. 그러면 단가에다 놓고 삽입할까? 내고율에다 놓고 삽입할까?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놓으면 안 돼요. 예, 아래 한글은 아무데나 놓고 오른쪽, 왼쪽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엑셀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요. 항상 삽입을 하면 앞에 생겨요. 앞에. 위나 왼쪽. 그게 앞이에요. A, B, C, D 할 때 B보다 A가 앞이고 C보다 B가 앞이죠. 세 번째 줄보다는 두 번째 줄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앞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단가에다 놓고 오른쪽 누르고 삽입 그러면 단가 앞에 들어가. 단가 앞에. 예, 그러니까는 단가 오른쪽에 생겨야 되니까 그 뒤에다 놓고 내고율에다 오른쪽 놓고 여기 삽입하면 그 앞에 생겨요. 그러니까 뒤에 생기는 거는 오른쪽에 생기는 거, 뒤에 생기는 거는 추가라고 부르고 추가. 앞에 생기는 건 삽입이라 그래요. 내 자리 끼어 들어오는 거지, 내 자리. 그
새치기 하듯이 내 자리를 쏙 들어. 내가 밀려나가죠. 지금 내고율에다 놓고 새치기를 실행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삽입을 했더니 내 앞에 뭐가 생기면서 내가 밀려나가 버리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단가 옆에다가 이제 금액이라고 써야죠.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117만 175만 원, 뭐 1,8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될까요?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는 왼손으로 는 누르고 마우스 잡은 손은 오른손이니까 왼손으로 이제 는 누르고 그럼 이제 두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그러니까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왼손은 마우스가 아닌 다른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문서를 계속 입력할 때는 좌우손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는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수량과 그 옆에 있는 단가를 서로 곱해라 이렇게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항목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한 걸 딱 보니까 자기도 왼쪽 거 두 개 곱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나도 너처럼 똑같이 계산할래. 그럴 때 여기 점. 셀을 클릭하면 셀 오른쪽 아래가 이렇게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이게 엑셀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엑셀 계산법 중에 가장 기본이 첫 줄 계산하고 나머지는 뭐 해라? 자동으로 완성시켜놔. 자, 6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그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내고율. 아까 내고율이 뭐였냐면은 0.75 이렇게 썼는데 100분율로 바꿔주고 나서 좀 더 멋있어 보이라고 자릿수를 한 자리 정도 늘려준 거죠. 두 자리 늘리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고 한 자리만 늘려줘도 75.0% 이렇게 보이면 되게 근사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0.12345 이런 게 있었다 이거야. 이런 거.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100분율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100분율을 해주면 12%만 들어오고 자릿수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릿수를 줄이거나 그러면 11.345인데 5에서 반올림하면 12.35가 되겠죠. 12.35가 되겠지. 근데 이제 12.345였으니까 자릿수를 줄이면 12.3, 12.4가 아니라 12.3으로만 가겠지. 3, 4, 5니까. 네. 만약에 12.5678이었다. 만약에 12.5678이었다 그러면 자릿수를 이제 늘리고 줄이면 올라가겠죠. 반올림 해주는 거니까 알아서 반올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얘들은 소수점 이하가 없었잖아요. 아까 그냥 0.75였으니까 75%로 끝난 거지. 예. 그러니까 좀 보기 좋게 하시려면은 자릿수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날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날짜도 그럭저럭 보기 좋은데 날짜도 그럭저럭 보기 좋잖아요. 2012년 3월 2일이라고 딱 대부분 알 수 있는데 여기는 고객 만족 카드에다가 우리말로 2012년 03월 02일 이런 식으로 우리말이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블록 잡으시고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자세히 버튼이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그럼 이제 표시 형식에 가서 뭐가 좋을까?
이거 좋을까? 이거 이런가?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말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날짜에 가면 맞춤 형식이나 글꼴이나 맞춤이 아니라 표시 형식 하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인 눌러보시면 자릿수가 안 맞아요. 자릿수가 안 맞아요. 다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가보시면 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컨트롤 1번 이렇게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죠. 자, 컨트롤 1번 누르는 거는요, 엑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얘가 날짜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날짜에 가 있어요. 그 날짜에 가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걸 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말로 나오는 연월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보세요. 안 맞지. 뭐가 안 맞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 저 끄트머리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작성했습니다 라고 날짜를 써서 보내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수신인 쓰고 컴퓨터를 죄다 건드려 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쓰고 날짜를 쓰고 성신인 쓴단 말이에요. 성신인은 발신인이지 발신인. 이때 날짜를 쓸 때는 2015년 2월 7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날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쓰는 규정이 있어요. 날짜를 어떻게 쓰냐면 2015년 01월 31일 2015년 05월 03일 2015년 10월 01일 이런 식으로 두 자리씩 써야 돼요. 두 자리씩. 얘를 1월 31일, 5월 3일, 10월 1일 이렇게 쓰면은 들쑥날쑥해 하거든요. 그럼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꼭 이렇게 두 자리씩 꼭 맞춰야 돼요. 어디에서? 이렇게 여러 개 날짜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03월이 아니라 그냥 3월만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보시면 YYY, M, D 이런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Y가 이어예요. 이어. M은 month고 D는 day인데 M을 하나 더 넣어주고 D도 하나 더 넣어줘야 돼. MM월, DD1. 책에 지금 어디냐면 62쪽에 예 그렇게 그리고 여기 며칠 뒤에다가 여기 며칠 있죠. 골뱅이 셀미콜론 골뱅이가 있는데 괄호 열고 A 이런 식으로 하래요. 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쓰래요. 이렇게 그럼 요거 Y는 뭐냐면 연도죠. 2015년 한 칸 띄우고 02월 한 칸 띄우고 07일 괄호 열고 토요일. 우리 지금이 토요일이죠, 오늘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라고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 네번 쓰네. 그러니까는 Y와 여기 비슷한 거 아까 있었잖아요. 비슷한 거 하나 있었잖아. 걔를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M 한 자리에다가 M을 하나 더 넣어서 MM 머리로 바꾸고 D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DD1로 바꾸고 끄트머리 글자 세미콜론 골뱅이를 지우고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 이렇게 쓴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편해. 컨트롤 1번에 가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를 많이 띄면 얘들 보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보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몇 년 몇 월 하고 붙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띄우면 근데 이 사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면 큰일 나. 여긴 떨어지면 안 돼. M 한 칸 띄고 M 쓰면 안 되고 MM이라고 써야 돼. MM이라고. 그 DD 너무 떨어져 붙었네 선생님 거. 어디가? 그 요일 금요일 화요일 요일. 아, 여기 가로. 예, 예. 며칠 다음에 가로. 예. 요렇게 예, 예. 저는 일부러 붙였어요. 여기 떨어져. 어디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럼 띄울까? 띄워보지 뭐. 그럼 여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이 사람이 무슨 요일 날 구입했는가. 자, 그러면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죠. 얘는 뭐냐면 연도예요, 연도. MM은 월이에요, 월. 근데 월이 두 자리이기 때문에 02월 또는 뭐 12월 이렇게 보이는 거고 D도 두 자리니까 07일 뭐 17일 하고 나오는 거지. 만약에 M이 한 자리면 M이 한 자리 같으면 12월은 12월로 나오고 5월은 0월이 아니라 그냥 5월로만 나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두 자리씩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두 자리씩 만들어줘야 되니까 두 자리씩 만들어 놨고 요거는 뭐냐면 요일이에요, 요일인데 요거 하나만 A를 세 개 쓰잖아요. 그럼 요렇게만 나와요. A 세 개를 쓰면 무슨 요 하고 토, 뭐 금 이것만 나오는 거고 만약에 무슨 요일이라는 글자까지 나오게 하려면 A가 네 개. 근데 이거를 DDD 영어로 DDD 쓰면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AAA는 우리말로 요일이고 DDD 쓰면은 영어로 이렇게 나오고 D를 하나 더 쓰잖아요. 그러면 세터 스펠이 이거 맞나? 세터데이 이거 맞아요? 아니죠? 알자가 붙는가? 세터데이 이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우리말로 년 월일을 안 쓰겠지. 그게 있어요. 63페이지에 있잖아. 책에. DDD 그 다음에 MMM 이런 것도 있어. MMM M이 세 자리 같으면 뭐 January, February 이런 식으로 월을 세 글자로 써주고 MMMM M을 네 자리로 다 쓰면 이제 풀네임으로 꽉 차게끔 나오는 거죠. December, 뭐 October 뭐 이런 식으로 November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거 여기 구입자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구입자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예를 들어서 이민영 씨가 구입을 했는데 고객이잖아요. 고객인데 이민영, 홍길동 이렇게 쓰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민영님, 홍길동님, 님자를 쓰고 싶어. 그렇다고 여기다가 님자를 쓰면 안 되지. 이 사람 이름은 이민형이지 이민영님이 아니잖아. 그 뭐 이민형님이야? 이름이? 이민형님?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민영이라고만 써야 되고 보일 때는 님자가 보이게 해라 이거지. 그럼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요 형식을 골뱅이를 딱 쓰는 순간 뭐가 나왔어요? 골뱅이라고 딱 쓰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거기다 님자 써보세요. 님자 골뱅이하고 님자를 써보라고. 님자 그러면 여기 위에 아무개 님하고 나온단 말이야. 님자가 붙어. 책에 63페이지 8번 큰 그림에 골뱅이 님을 쓰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따옴표에다 님자 쓰라고 돼 있죠?
책에 63페이지 책에. 네, 네. 근데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를 안 해도 돼요. 우리말일 때는 알아서 제가 따옴표를 해줘요. 자, 보세요. 제가 확인 눌렀죠? 님자 붙었죠? 컨트롤 1번 다시 들어가 보면 님자에 따옴표 붙어 있어요. 제가 따옴표를 안 해도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가 들어가야 알아서. 근데 이제 영어를 쓸 때는 약간 조심해야 돼요. 따옴표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아무개 님 하고 만드는 거죠. 자, 64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금액란은 화폐 단위가 앞에 붙지 말고 175만 원 하고 뒤에 원자가 붙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얘를 컨트롤 1번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샵 콤마 샵샵 0. 네. 네, 걔를 일단 선택하세요. 그럼 형식이 이렇게 바뀔 거라 여기가. 내가 직접 써도 되는데 있는 거 그냥 클릭하면 그게 찍히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원을 쓰는 거죠. 원. 64페이지 9번 설명에 사용자 지정란에다가 형식에 보니까 샵 코마 샵샵 0 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원. 그러면 여기 보기를 보셔야 돼. 보기. 샵 코마 샵샵 0을 썼더니 본래는 이렇게 썼던 거예요. 샵 콤마 샵 0 쓸 때마다 위에 화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원 하고 쓰는 거잖아요. 원 쓰니까 원이 자동으로 찍히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얼마 원 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코드를 쓰고 뭐 샵이다, 컴마다, 0이다, 아까 골뱅이다, YYY다, 뭐 MM이다, AAA다 이런 게 코드예요. 코드.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코드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원이다, 님자다 이런 걸 쓰면은 이거 글자니까는 그대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엑셀은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 이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블럭 잡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맞춤 그룹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거예요. 맞춤 그룹. 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여기가 이제 하나가 되고요. 하나가 되고 이때 셀 스타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제목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는 셀 스타일이 없어. 셀 스타일이 없어요? 스타일 그룹에 그 다음 여기 잠깐 볼게요. 얘들 여기 블럭 잡으시고 알맹이 블럭 잡으시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셀 스타일로 하지 마시고 표서식 하시면 좋아. 표서식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서식이 된다고. 76쪽을 보시면은 도원인의 가족 소개 해가지고 거기 집 그림이 나와 있네요. 가운데 애기가 이렇게 있네요. 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근데 도원인의 가족 소개라는 글자가 일반 글자는 글자인데 약간 좀 그림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5장에 나와 있 파일이니까 열어볼게요. 열기. 컴퓨터 4장에 있는 이번에 이제 5장으로 가서 가족 속의 문제.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들 거고요. 다시 열어서 보면은 가족 속의 문제를 열어볼게요. 오케이, 요렇게. 예를 들어서 모르고 내가 정답을 불러왔다 그러면 이 글자를 이게 지우면 되겠지. 이렇게 지우면 되겠지.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되는데 5장에 있어요. 5장에 파일 다 열어보셨어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사실 이렇게 높진 않았죠. 원래 두 번째 줄은 높이가 요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글자 높이였는데 2번과 3번 사이를 이렇게 마우스로 좀 높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 거기 글자가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나서 넓혀도 되고 좁혀도 되고, 아니면 미리 대충 위치는 조정해 놓고 나서 글자를 쓰고 다시 맞춰도 되고. 자, 지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워드 아트라 그래요. 워드 아트. 한글 2007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글맵시라고 불러요. 글맵시. 예, 맵시 있는 글을 만들자 해서 글맵시라고 부르고, 이제 외국 프로그램에서는 워드 아트라 그래요. 글자를 좀 꾸민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저 상단에 보시면 삽입이란 메뉴가 있어요. 삽입. 홈 메뉴 옆에 삽입이란 메뉴가 있죠. 그 삽입이란 메뉴에 가보시면은 여기서 모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피벗 테이블도 있고 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온라인 그림, 뭐 그다음에 도형, 뭐 스마트 아트, 그다음에 뭐 화면 캡션, 그다음에 앱도 있고, 여기 뭐 슬라이서도 있고 하이퍼링크 텍스트도 있는데, 텍스트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펼쳐져 있나요? 예, 그럼 거기 워드 아트라고 있을 거예요. 워드 아트. 그 워드 아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고칠 수는 있으니까. 이 내용은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 책에 있는 거랑 약간 좀 달라요. 77페이지 보시면은 워드 아트를 클릭했는데 우리 화면하고 책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거는 뭐 이런 거 해볼까? 뭐 어떤 거? 뭐 아무거나 그냥 파란색 계통으로 하나 찍어볼래요, 저는. 그래서 글자를 쓰시면 돼. 도원인의 가족 소개. 아, 가족 소개는 또 붙여야 되네. 도원인의 네 글자 한 칸 띄고 나서 가족 소개 네 글자. 이렇게. 여기 지금 저거 한번 볼게요. 우리 그 문서에 새벽 컴퓨터 교실 있죠?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동영상 소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 중에 동영상 강의가 있고, 우리 소스 거를 불러와서 연습했잖아요. 근데 여기 동영상 강의라고 해서 5장 지금 우리 5장 공부하는 거잖아요. 얘를 열어보시면은 뭔 소리가 이렇게 작아 여기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작게 녹음이 됐네요. 이 책의 저자가 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방법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제 강의도 만들어 동방에 올려놓겠지만은 이거 보시면 되지. 이거 맨 끝에서 두 번째 그룹입니다. 텍스트라는 그룹에 가셔서
교재 그림을 참조하시고 이건 2010이에요. 2010 이 화면은 여기 파일 홈 이렇게 나와 있죠. 엑셀 2007은 여기 파일이라는 글자 대신에 동글뱅이가 들어있고. 그라데이션 칩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짤막짤막한 강의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 자, 한번 볼게요. 도원인의 가족 소개라고 하는 글자 어떻게 했나 다시 볼게요. 지금 삽입에 가서 그 다음에 워드 아트를 클릭해 가지고 뭐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도원인의 가족 소개라고 쓰고 테두리 선이 보이니까 테두리 선을 이렇게 올리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확대시키면 어떻게 돼요? 확대시키면 이 테이블을, 이 표를, 이거를 이렇게 확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가만히 있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적당한 크기로 넓이를 높여보세요. 좁히지 말고 넓혀보시면 간격은 어느 정도 대표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우는 거 있어요. 도형 채우기. 난 빨간색 그럼 어떻게 빨간색으로 채워져 버린단 말이야. 막 칠하면 좀 그렇겠지. 그럼 여기. 자, 보세요. 도형 밖으로 제가 이 워드 아트라는 거로 밖으로 나가면 삽입 도구 보기 뭐 이렇게 개발 도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클릭하는 순간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하나 더 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도형 스타일 있잖아요. 도형 스타일. 이 도형 스타일에 가면 굉장히 많은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할 건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바로 그렇게 딱 모양새가 나타나요. 도형 스타일에 가서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치우기는 뭐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색깔이 이런 색깔만 있잖아. 난 노란색 칠하고 싶은데 노란색이 없으니까 그때 도형 채우기에 가서 노란색 선택하면 노랗게 칠해지겠지. 촌스러워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윤곽선은 뭐예요? 윤곽선은 여기 이 겉에 파랗게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색깔을 뭐 빨갛게 칠해버리면 빨갛게 되고, 근데 빨간 윤곽선을 두께 가서 두껍게 하고 싶다 하면 두껍게 되는 거고. 고장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또는 20대 이 초반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서슴없이 막 눌러요. 근데 이제 30, 40대 넘어가면 안 눌러. 눌리면 베릴까봐. 아니에요. 베리면 다시 보세요. 뭘 해놨더니 엉망됐어. 그럼 되돌리면 되잖아. 되돌리면 직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막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도형 효과로 가봅니다. 도형 효과. 도형 효과에 가보시면은 뭐가 있는가? 기본 설정, 그림자, 반사,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입체 효과, 3차원 회전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기본 설정에 가서 이런 거 막 눌러보면은 이런 거 눌러보잖아요. 그럼 뭐가 이렇게 알아서 막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에이 안 할 거야. 근데 막상 눌렀어. 그럼 되돌아가면 되지. 되돌아가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77페이지에 글자를 써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78페이지 보시면 위치를 저 위로 조정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위치를 올렸잖아. 자, 다시 홈으로 갑시다. 글꼴 좀 바꿔볼게요. 글꼴.
맑은 고딕 본문이라고 써 있는데 난 글꼴을 좀 바꿀 거야. 뭐로? 뭐 견고딕이라든지 HY 견고딕 보이세요? 이게 HY 강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로 우리가 바꿨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지. 목각파임, 뭐 바다, 수평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맑은 고딕이라는 글자도 따로 있어요. 맑은 고딕. 아까 봤던 거는 뭐였다? 맑은 고딕 본문. 이거를 맑은 고딕이라는 글자 형태로 바꾸겠다 해서 클릭하면 되고, 뭐 궁소체 선택하면 궁체, 정자체 누르면 이거 뭐 훈림체 다 있어요. 훈민정음체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을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가 좀 작아요. 글자가 보세요. 지금 도원이나 가족 소개가 B, C, D에서 H까지 여기 너비가 있는데 글자를 크게 하면 그 좀 커질 거예요. 한 66포인트까지 가니까 그럭저럭 66포인트까지 가는데요. 아까는 작았잖아. 54포인트였으니까 글자를 좀 크게 해보세요. 더 크게 하면 삐져나가니까. 그렇고 적당선에서 보세요. 글자 크기가 아까 얼마였냐면 54였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 글자 크기를 눌러서 54가 얼마나 한 건지 60이 얼마나 한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 누르지 마시고 여기 보면 커져라 작아져라 하는 게 있거든. 큰가 작은가가 있어요. 올라가는 삼각형, 내려가는 삼각형. 그 올라가는 삼각형 가 붙어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내려가는 삼각형에 있는 가보다 좀 글자가 커요. 그 왼쪽에 있는 가를 누르면 글자가 커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가를 누르면 글자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글자를 좀 크게 하다가 글자가 너무 커가지고 삐져나가면 줄이면 되지 뭐. 해보셨어요? 네. 자 다시 원래 그리기 도구 서식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 아까 도형 스타일, 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아까 뭐, 노란색으로 칠해라, 그러면 노란색 채워지고, 그 옆에 보면, 가가 해가지고, 뭐, 빠른 스타일 이런 것도 있는데, 빠른 스타일 눌러보시면, 아까 우리 처음에 선택했던 거 그건데요? 눌러보는 순간 바로 어떻게 돼요? 변하겠지, 알아서. 이렇게 촥 변하지, 이렇게. 빠른 스타일. 근데 옆에 보니까 뭐 색깔 꾸미는 것도 있고요. 색깔 꾸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런 게 나오는데 빠른 스타일 옆에 보니까 가가가 옆에 뭐 그림자, 반사, 네온에서 저 밑에 변환 이런 게 있어요. 변환. 여기까지 빨리 들어오실 줄 아셔야 돼. 변환에 가보면 뭐 많아요. 보세요. 이런 거. 책에는 그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책에 있는 그림은 위아래가 두툼하고 가운데로 갈수록 중간으로 갈수록 허리가 잘록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골라야지. 빨리 찾아봐야지. 어느 건지. 요거 하나? 수축? 팽창, 수축이란 거 보이는데? 네, 이거 누르면, 네, 맞네. 찾아보세요. 수축. 책에서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수축을 선택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다가 가족 속에다 엔터를 탁 쳐버리면 줄이 바뀌었잖아요. 줄이 한 줄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엔터를 또 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소소한 거 하나가 작품이 안 되는 거지, 작품이.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난 모양을 바꿀래. 그럼 이렇게 바꾸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뭐. 바뀌면 바뀌는 거지, 이렇게. 알아서 바꾸는 거야. 난 얘가 좋아, 쟤가 좋아 하고 바꾸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변환해 가서 난 요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동글뱅이 할래. 그럼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꾸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런 거 생기거든, 요거. 점들이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조절을 하면 만약에 이런 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아까 팽창을 거꾸로 이런 거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그럼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삐뚤게 할 수도 있고. 자, 또 이런 거 있어요. 종류별로 이런 것도 있다고, 이런 거.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대로 우리가 꾸밀 수가 있어요. 처음 해보시는 거라서 그런 거지, 몇 번 해보시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컴퓨터는 망치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콩나물국을 끓일 때 뚜껑을 열고 닫고 자주 그런 비린내 나지만 컴퓨터에서는 비린내 나는 게 없거든. 그냥 뭐 색깔이 예뻐 보이고 뭐 그런 거지. 굵기가 굵어 보이고 얇아 보이고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뭐 이런 거지. 걔 맛이 짜다 싱겁다 이런 건 우리 컴퓨터에는 없잖아요. 그냥 음식 만들 때는 우리가 공을 들이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공을 덜 들여도 하시는 거예요. 클릭 해보시는 거예요. 클릭 해보시고. 그런데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안 만져보시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자주 해보셔야 돼. 자, 그 다음. 근데 책에는 요 부분 있죠. 여기. 끝부분을 이만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크기를 좀 줄여놓은 것 같아. 이것도 좀 두께를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너무 꽉 차게 저는 아까 만들었는데 이렇게 넓이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살짝 줄여가지고 사이즈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좀 줄여보세요. 크게 작게. 여기다가 집 그림 가져오려고. 자, 집 그림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삽입. 없는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삽입이에요. 키보드로 글 쓰는 거는 그냥 입력하면 되는데 아까 워드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삽입 메뉴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삽입에 가면 뭐를 가져와야 될까? 그림. 그런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클립아트를 가져오세요라고 되어 있죠? 클립아트. 그럼 여기는 있어요? 클립아트가 어디 있어? 이게 클립아트인가? 아니고 이건가? 아니고 저건가? 온라인 그림 눌러볼까? 여러분들 여기 저거 있어요? 클립아트 있어요? 클립아트가 없죠? 엑셀 2007에는 삽입에 가면 클립아트라고 있고요. 엑셀 2010에서도 삽입에 가면 클립아트라고 있어요. 근데 엑셀 2013에는 클립아트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그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 가져오는 거고요.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야 되니까 온라인 그림을 눌러요. 그럼 요렇게 떠요. 요렇게. 여기. 그럼 여기다가 클립아트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될까? 가족. 엔터를 탁 치면 가족과 연관된 그림들이 이렇게 쫙 나온다고. 이렇게
저는 클리마트하고 검색 예. 대상 그런 예. 거 검색 대상 오른쪽에 클리마트 창이 뜨면 거기다가 가족이라고 써보시는 거예요. 검색 대상에다 가족이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림을 가족이라고 연관되는 그림 종류가 좀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가족과 연관되는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것도 좋으네. 이런 그림도 좋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삽입에 가서 온라인 그림에 가서 가족이라고 쓰면은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이정민 훈장도 나오네. 우와. 근데 이 여자분은 누군데 이정민 훈장인데 이 여자분이 나오지? 3000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만났대. 뭔 소리야? 좋네. 큰일 날 소리를 하네. 한비아 씨네. 난 누구라고? 한비아 씨 맞죠? 아이, 놀래라. 오해받아. 예, 온라인 그림에서 여러분이 뭐 가족도 있고요. 뭐 사랑이라는 글자도 있을 거고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네. 예, 이정민 훈장을 딱 검색했더니 한비아 씨가 득하니 나왔는데, 예. 요즘 이 아가씨 뭐 하나? 예.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클립아트하고 우리는 여기 뭐라고요? 온라인 그림이잖아요. 온라인 그림하고 클립아트하고 차이가 있어요. 클립아트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 미리 그림을 넣어놔요. 엑셀을 설치하면. 그런데 이제는 다 인터넷이 보급이 돼 있으니까 무선 인터넷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클립아트를 넣지 말고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내가 원할 때마다 꺼내 쓰자 이거지.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보세요. 페이스북이나 플리커나 이런 데를 가져오려면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래요. MS사 회원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별의별 그림을 특히 플리커라는 거 있어요. 플리KR. 이 플리커라고 보통 읽어드리는데 이 플리커라는 사이트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 동영상은 어디에 많아요? 유튜브죠? 그림은 플리커에 있어요. 그림은. 네, 여기. 플리KR. 플리커. 예. 제가 인터넷 실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FLICKR. 플리커. .co.kr인가? com인가? 예, 플리KR이네 뭐. com 이렇게 플리커에 여기.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하면 돼요.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안에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동영상 좋아 보이는 건 다 유튜브에 올려놓잖아. 사진은 다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진 다 올라와요. 하다가 딴 데 쓰면 또 저작권은 걸리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쓰는 건 안 돼요. 뭐든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 여기 있는 사진을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 책을 그림을 이용해서 홈페이지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 파일에 이 사진에 저자가 있잖아. 촬영한 사람한테 나 당신 그림 가지고 홈페이지에
내 홈페이지에다 넣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하는 걸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당신 그림 좀 씁시다. 그러면 안 돼요. 돼요. 뭐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고. 안 돼. 나 100원 줘. 그럼 100원 보내면 되고. 뭐 1억 보내. 그러면 안 하고 말고. 그런 거지. 예.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이 안에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또 사진을 올려서 보낼 수도 있고요. 예. 업로드는 내가 이제 찍은 사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로드 누르니까, 야후. 근데 여기 보니까 구글 로그인, 페이스북 있잖아요. 요거로 내가, 여러분 구글 다 아이디 갖고 계시잖아요. 구글 아이디는. 그걸 하셔도 되고, 예. 저는 야후 계정이 있으니까 야후로 들어가도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 그러면 친구라고 불리울 만한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아이고야. 이 그림은 친구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나? 그게 영화에서 이 더블 데크 카세트 들고 김밥 먹는 그림 못 봐,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서. 네. 많이 묵었다. 뭐 그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그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예쁘지가 않아. 특히 이거는 좀 주변이 허옇죠. 주변이 허여서 괜찮은데 아까 그 친구 그림인가? 친구를 선택했더니 아까 요거 그림이 나왔는데 얘는 좀 주변이 어때요? 사진이라서 주변이 검어쳐. 이렇게 주변이 검어잖아요. 그럼 요거를 선택을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얘는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자동으로 뜨고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과 연관된 메뉴가 또 떠요. 그림을 클릭하는 순간 그림과 연관된 메뉴가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는 우리가 워드아트였었죠. 워드아트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에 워드아트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고 그림을 누르면 그림 도구에 대한 메뉴가 따로 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스타일에 가서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액자가 생겼죠? 자동으로요. 아까는 액자가 없었는데 액자가 탁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뭐 바꿔도 되지. 이렇게 이런 거로 바꿔도 되지.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주변을 윤곽을 허옇게 이렇게 돌려놨어요.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 지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어디다가 거기다가 쓱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바꿔치기 안 볼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이 가면 갈수록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런 기술이 2007 버전부터 생겼어요. 2007 이전 버전이 2003이었거든요. 2003에서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려면은 포토샵을 실행해서 편집을 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2007서부터는 이런 기능을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게끔 해주고 2010, 2013으로 가면서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배경 제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색깔 수정하는 거 보세요. 여기 보면 수정이라고 있어요. 수정에 와서 보시면은요.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저 끝에 가면 되게 밝게도 만들어요. 특히 선명하게 작업하면은요. 여기 중간중간에 이파리 같은 것도 좀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림 압축 뭐 색. 이렇게 색깔을 바꿔요. 이렇게 빛바랜 사진 같이. 예, 이렇게 색. 이건 완전히 오래된 사진 같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꾸밈 효과도 있어요. 꾸밈 효과. 이런 거. 오. 이런 거 재밌잖아요.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꾸며서 처리하면, 예. 포토샵에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파워포인트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그림은 어떨까? 밑에 시트 2번 열어보세요. 밑에 시트 1번이고 시트 2번 열어보시면은 이제 빈 종이 나오죠. 이번엔 삽입에 가서 도형 가져볼게요.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 도형에 가시면 뭐 하트 그림도 있어요. 하트 그림 이렇게. 아까는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렸죠? 최초의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뭐 하트를 그리던 뭐를 그리던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딱 그리고 난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가 특별히 뜨는 거죠. 아까는 워드 아트 메뉴가 별도로 떴고 어떤 거는 그림 도구 서식이 떴고 지금은 도형이 떴어요. 이제 도형이 뜨고 나니까 여기 보세요. 도형들이 종류별로 나타나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고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햇님 선택할 거예요. 햇님. 그럼 햇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달님도 그려보고. 구름도 있어. 구름도. 자, 지금 햇님을 제가 그려봤어요. 근데 해는 찌그러졌을까? 뭐 해가 찌그러질 수도 있겠지. 보기에 따라서. 근데 해가 이렇게 찌그러졌으면 될까? 이렇게 찌그러졌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딱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정확히 동그란 걸까? 뭔 얘기냐면 정사각형을 그리래요. 정사각형.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 있잖아요. 사각형. 여기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 종류도 많아요. 자, 얘를 선택하고 그렸는데 얘가 정사각형인가? 얘가 정사각형인가? 어떤 게 정사각형인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정사각형인데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게 정사각형인데 잘못 그리면 삐뚤빼뚤 그려지잖아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사각형이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한번 해보세요. 자, 햇님을 그려야 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사각형이 돼요. 삐뚤빼뚤 못 그려요. 자, 여기 또 이런 거예요. 원도요. 정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정원.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Shift 키를 눌러서 그리면 이제 가로 세로가 동일한 형태로 처음에 그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색깔을 이 모양에 넣을 수도 있고요. 자, 하트 있죠, 하트. 하트가 마음에 들어. 하트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가 글자를 쓰고 싶어요. 그럼 뭐 해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선택하고 사랑 썼어. 사랑. 사랑 쓰면 되지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사랑의 글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정중앙에 안 들어갔죠? 네. 그 홈에 가서 홈. 홈 탭이라고 하는 홈 초기 화면 메뉴에 가면 여기 보세요. 가운데. 지금은 왼쪽 위에 올라가 있거든. 근데 가운데, 이거는 위아래 가운데고, 이거는 뭐야? 좌우 가운데. 글자를 크게. 너무 크면 안 돼. 너무 크면 글자가 밀려나가. 자, 이렇게 했어요. 사랑. 글자가 들어가서 예뻐요,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하트를. 삽입에 가서 하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보세요. 하트를 하나 그렸는데, 크게 그리든 작게 그리든 상관없고, 이 하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요, 제가 분명히 아까 그랬어요. 이 메뉴. 이 메뉴가 아닌 다른 곳에 가면은 기본 메뉴가 보이고, 그림을 클릭하면 저 위에 그림 메뉴가 뜬다 그랬는데, 그림 메뉴를 클릭을 해야 그림 메뉴가 보이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 도형을 클릭했더니, 도형 서식은 있어요. 근데 도형 서식으로 안 갔죠? 현재 홈에 가 있잖아요. 이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걸로 착 가요. 아니면은요, 이것도 돼요. 이 도형을 클릭하고요, 컨트롤 1번 눌러도 돼요. 우리 엑셀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꾸미기 나온다 그랬죠? 근데 도형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도형 꾸미는 명령이 나와요. 아니면 얘를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저 위에 이 도형과 연관된 메뉴 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도형에다 오른쪽 눌러서 제일 밑에 있는 서식, 그럼 그게 컨트롤 1번이에요. 필요 없으면 닫으셔도 되고. 자, 그럼 제가 뭘 하려고 그런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배경을 좀 다른 거로 칠해 보려고 그래요. 하트 무늬를 해놨는데 뭐 빨간색, 노란색 하트 만들지 말고 여기에 내 얼굴이 나오면 좋겠어. 얼굴이. 예. 아까 해닝 그림이 있었잖아요. 해닝 그림. 여기 내 얼굴이 가운데 나오면 좋겠어. 이런 거지. 그러면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는 도형 메뉴에 관련된 것들이 뜬다 그랬고요. 가운데 보시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을 거라. 도형 채우기. 찾아보셨어요? 어떤 건지? 클릭을 하면 노란색을 갖다 대면 노랗게 칠할 테고, 그렇죠? 빨간색을 갖다 대면 빨갛게 칠해지겠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림으로 채우는 게 있어. 그림으로 채우기. 다른 채우기 색, 그림, 그라데이션, 질감인데 그림이라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림 있나? 그 그림을 클릭을 해서 내 컴퓨터에서 찾아와라. 그럼 내 컴퓨터를 선택하면 돼. 내 컴퓨터를.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 어디 사진 샘플에 있는 튤립 이렇게 제가 가져오려는 하트 모양은 이거잖아요. 네.
얘가 넓은 게 아니라 지금 좁은 형태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가져오려는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펭귄인데 펭귄이 그림이 넓죠. 예. 근데 지금 가져오는 얘는 정사각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가져오면 잘리는 것보다도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져. 얘가 실제 아까 가져왔던 그림 형태가 이게 넓었을 때는 본 모습이 보이는데 좁혀놓으면 어떻게 돼? 좁혀놓으면 길어지지. 그건 난 좁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오게 하고 싶어. 그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도형을 그렸는데 하트가 세로야, 세로. 근데 여기다 배경 그림은 가로로 되어 있는 걸 가져오면 어떻게 돼? 달라지겠지, 모양새가.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보세요. 나는 이 안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이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들 중에서 나는 펭귄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펭귄을 자세히 보시면 좌우가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나는 요것만 요렇게 가져오고 싶어. 요렇게 얘는 필요 없어. 여기 옆에는. 그럼 얘를 별도로 저장을 해야 돼. 얘를 별도로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은 요런 그림이 생긴 거죠. 그림이 아까보다는 옆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잘라버렸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좀 들어왔죠. 그 상태로. 그러니까 이 사진도 자세히 보시면 넓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 그림을 따로 잘라놓고 이렇게 그럼 그림이 이렇게 세로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거의 배경을 이걸 가져오게 되면은 길쭉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펭귄을 만약에 가져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펭귄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공용 말고 아까 여기에 사진에 가면은 요 사진이 생겨있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넓게 이렇게 원래 그림으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햇님 같은 걸 가져왔는데 햇님에다가 똑같은 걸 한번 제가 똑같이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는 이 그림을 가져오고, 여기다가는 아까 있었던 이 그림을 가져오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는 넓은 그림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거는 아예 그림을 작게 잘라서 준비해온 그림이니까 배경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펭귄 얼굴이 안 보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펭귄 얼굴이 가운데 오게끔, 이거는 그림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배만, 펭귄의 가슴 쪽, 배 쪽이 여기 걸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가져올 때 잘 가져와야 돼. 이 그림은 얼굴이 어디에 있어? 지금 얼굴이 가운데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 있죠? 이 그림 가져오면 얼굴이 어디로 나올까? 이쯤에 나오겠지, 이쪽에. 분명히 그럴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처음부터 그림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을 자를 때 이렇게 가운데다 얼굴을 넣어야지. 가운데 얼굴을 넣고, 자, 만약에 그림을 자른다고 치면, 자, 이제는 그림을 가운데다 넣었으니까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 어떻게 될까? 가운데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이거를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야 그림을 좀 밑으로 내려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림이 얼굴이 위에 가 있으면 도형에도 위로 올라가고 얼굴이 가운데 있으면 도형에서도 그 그림이 가운데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제가 저처럼 지금 이것도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갔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중하게 오게 하려면 밸런스 다 맞춰야 돼요. 살짝 더 왼쪽으로 와야지. 그렇지. 얘는 배렸잖아. 배가 보이잖아. 그렇죠. 얼굴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은 수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그것보다도 꾸미는 연습을 좀 했다 이거. 그거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 87페이지 보세요. 87페이지. 87페이지 4번. 87페이지 4번. 그 다음에 88페이지 6번. 88페이지 6번. 자, 숙제로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잘했던 못했던 막 하셔야 돼요. 문자 보낼게요. 뷰터 교실 숙제 공지 교재 87쪽 4번 그 다음에 88페이지 6번 88쪽 6번 완성해서 카메라 톡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게 숙제. 힘들어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 참 촬영하실 때 이렇게 찍지 마세요. 옆에서 찍지 마시고 어떻게 찍다? 정중앙에서 이렇게 딱 보이게 화면이 잘 보이게끔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선생님 아까 동영상 여기 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영상이요? 책에 동영상. 자, 문제 닫을게요. 우리 지금 이 안에 내 문서 안에 그 새벽 컴퓨터 교실 폴더 받아놨잖아요. 거기 가면 동영상 강의라고 있다고. 어딘지 찾으셨어요? 예, 그 동영상 강의 오늘 우리가 이제 5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5장 공부하시면 되지. 5장 더블 클릭하시면 열릴걸요? 확인해 보세요.